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 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자산관리 채널 머니몽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융재테크 머니몽TV입니다. 근본 영상은 최근 코스피 국장이 아주 뜨겁습니다. 글로벌 IB인 골드만삭스, JP모간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의 연평균, 우리 퍼라고 하죠. 프라이스 어닝 레이셔 10.3을 적용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3,500포인트, 중장기적으로는 4,000포인트 이상의 높은 목표치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 17%의 높은 분배금을 지급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는 ETF와 연 10% 배당 성장이 이루어지는 분배금을 지급하는 일반형 ETF에 어떤 게 좋은지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고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와 코덱스 200 위클리 커버드콜을 가지고 그 사례로 한번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월 분배금이 높은 ETF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분배금을 받고 배당 성장이 높은 ETF가 좋으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분배금을 받을 때, 배당을 받을 때 매매 차익과 옵션 분배금, 각각의 배당 소득은 각각의 과세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 분배금 ETF 기초자산이 한국판 K슈드 또는 금융 고배당주 또 대표지수인 코스피 200지수입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ETF를 보게 되면 자산 특징별로 대표적인 배당 성장주가 그 슈드죠. 그 슈드를 그대로 모방한 최근에 출시한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우리 고배당주 하면 어딥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 금융주죠. 또 금융주에 대해서 ETF가 솔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분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그 콜옵션 매도,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ETF 중에서는 최근에 그 설정액이 가장 높은 게 코덱스 200의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ETF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이거 최근 5월에 상장됐습니다. 예, 한국판 슈드라고 하고 미국의 슈드하면 대표적인 우리 배당 성장의 교과서이자 정석이죠. 그 슈드에 찰스 슈왑에서 운영하는 그 슈드 로직을 그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분배율은 5.2%고요. 이번 달 첫 번째 달 분배율은 0.4%. 하지만 그 수익률을 보게 되면 그 14.78%로 역시 10% 이상 배당 성장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그 3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 다양한 뭐 금융주, 통신주뿐만 아니고 대표적인 배당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뭐 자동차주, 기아차, 현대차, 현대글로비스라든가 한국타이어, 또 LG라든가 GS 같은 소비재 종목들도 골고루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종목별 지분별로 최대 4.5에서 한 4% 전후 이내로 해서 이러한 30개 배당주를 쭉 분산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월중 배당, 15일 지급 기준일을 적용하는 월중 배당입니다. 자, 두 번째, 최근에 또 가장 뜨거운 게 우리 금융주죠. 예. 또 금융주의 대표적인 솔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같은 경우는 역시 분배율이 5.8%, 이번 달도 0.5%로서 연간 6%의 오히려 분배율이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대표적인 국내 은행, 증권, 보험의 10개 종목이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그 우리 금융주 하면 그 타이거 금융고배당 탑10과 이 솔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그 타이거와 차이점은 요 솔 금융지주 플러스 같은 경우는 여기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금융지주 플러스라고 했죠. 그 전체 4대 금융지주라고 합니다.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지주의 그 비중이 전체 ETF의 76% 정도를 차지하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나머지는 시총 상위의 대표 금융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고배당주로 구성되어 있겠죠. 수익률도 최근에 아시다시피 가장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아까 그 위에 거와 달리 월중 배당이 아니고 30일 분배금 지급 기준인 월말 배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커버드 콜 ETF. 이번에는 어떤 뭐 배당주가 아니고 아예 코스피 200 지수를 대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죠.
코덱스 같은 경우는 연간 분배율이 17%, 최근 이번 달도 1.4%의 높은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산은 여기 당연히 코스피 200 지수죠. 이렇게 높은 분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뭐죠? 옵션 프리미엄이죠. 옵션 프리미엄. 특히 그 ATM, 그 일주일짜리 만기를 주기적으로 파는 위클리 옵션 비중을 한 30%로 잡고 여기서 옵션 프리미엄을 만들어내고 나머지는 기초자산 상승률, 즉 코스피 200 지수의 70% 이상을 추종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 코스피의 연평균 배당 한 2% 정도는 세금이 당연히 과세가 되겠죠. 하지만 나머지 15%의 콜옵션 매도를 통한 옵션 프리미엄은 아시다시피 비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실질 수익률 업을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ETF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 3개월 정도의 수익률을 볼까요? 코스피 200 지수 최근 3개월 수익률 아주 좋죠. S&P 500을 능가합니다. 32.7%입니다. 그러면 우리 ETF는 각각 수익률이 어떻게 쫓아갔을까요?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는 3개월 수익률이 없어요. 5월에 상장돼서 이번에 이제 한 달 수익률이 처음 나왔는데 첫 번째 나온 한 달 수익률이 14.78%입니다. 놀랍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두 번째 우리 소울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같은 경우는 3개월 수익률이 60.19%, 그리고 코덱스 200의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70% 이상, 약 90% 정도 쫓아간 걸 보실 수가 있죠. 28.8%입니다. 다 아주 분배금과 수익률 다 양호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인이 뭡니까? 최근의 시장 상황이죠.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그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이 불을 뿜으면서 그 주주 환원 확대, 특히 코리아 시장의 어떤 밸류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난번에 상법 개정안이 드디어 통과됨으로써 외국인들의 자금이 지금 최근에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상법 개정안 2단계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배당 성향이라고 하죠. 단기 순이익에서 배당으로 주는 그 비율이 통상 10%, 많아야 20% 전후였는데 요거를 35% 이상의 배당 성향을 주는 회사에 한해서는 배당 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올해 통과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여기에 이 배당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특히 금융주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특히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 자사주 비중이 통상 5.3% 정도 높은데 이 자사주 소각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금융주의 최근에 그 양호한 흐름에 어떤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됐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배금은 높은데 과연 그 배당 성장은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타겟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51원에서 약 150원 정도. 그리고 타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달을 처음 시작했죠. 하지만 첫 달에 연 10% 정도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목표 분배율도 연간 10%를 쫓아가는 걸 하고 있습니다. 소울 금융지주 플러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난 직전 3개월을 보게 되면 그 4월 달에 52원, 5월 달에 59원, 이번 달에 67원,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타이거 코리아 배당 도우존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찰스 슈왑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우리 배당 성장주 슈드의 방법론 로직을 그대로 따서 국내 시장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 그 슈드의 로직이 뭐죠? 10년간 배당을 지급하고 그 분배금이 또 계속 성장하고 있고, 여기 리츠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5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3개월 일평균 거래대금이 200만 달러 이상, 그리고 연 1회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하는 게 로직이죠. 요거를 가령 국내 시장에 적용했을 때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도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앞으로 함께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국내 지수라든가 고배당에 투자했을 때 우리가 나중에 그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났기 때문에 또 일시적으로 그 익절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매매 차익 했을 때 어떻습니까? 세금. 비과세입니다. 소액주주 같은 경우는요. 그 다음에 배당은 어떻습니까? 배당만 15.4% 과세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 코스피 200 지수는 한 2%, 그리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만 과세가 되고 나머지 혹시 커버드콜 전략을 쓰신 분들은 약 15% 이상의 옵션 분배금은 과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과세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우리 금소세,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또 건강보험료도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내 ETF의 실질 수익률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당 15.4% 내는 것도 나는 당장은 싫다, 그냥 재투자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 연금 펀드 또 ISA 같은 절세 계좌 있죠. 그래서 해외와 달리 국내 상장에 대한 그 ETF에 대한 배당 소득은 연금 계좌에서는 우리 ISA 같은 절세 계좌에서는 과세 이연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복리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죠. 아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은 그 납입 한도가 ISA는 연간 2천만 원, 연금 펀드는 1,800밖에 안 되죠. 그 때문에 나는 1억 이상을 넣어서 월 100만 원 이상의 높은 분배금을 받으면서 금소세 건보료를 좀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높은 인컴 수익과 절세를 원하는 ETF는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하는 ETF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금소세 건보료 굉장히 실질순위가 중요합니다. 그럼 내가 이자, 배당, 분배금을 받았을 때 각각의 실질순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금소세 영향이 되죠. 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어떻습니까? 연간 기준입니다. 그리고 개인별 기준이에요. 부부 합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초과됐을 때부터 적용됩니다. 초과되지 않게 되면 15.4% 분리과세로 끝나죠. 하지만 요 2천만 원의 기준이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네, 세전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2천만 원이 초과됐을 경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다른 뭐 근로소득이라든가 사업소득, 연금, 뭐 소득, 뭐 임대소득과 합산됩니다. 그래서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돼 있죠. 우리 6.6%부터 과표가 10억 넘어가면 최대 49.5% 안에서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혹시 그 자녀 명의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은 종합과세 해당되시면 자격이 취소되셔가지고 지역건보료에 편입된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IS 계좌 의무가입 기간이 몇 년이죠? 3년이죠. 3년 이후에 내가 언제든지 만기 연장이 가능한데 혹시 종합과세 해당되시는 분들은 만기 연장이 불가된다는 점. 하지만 세금 폭탄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은퇴해가지고 나는 주부입니다. 금융소득만 있어요. 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2천만 원이 초과돼도 종합과세 고지서는 받지만 납부세금은 제로입니다. 7,724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금융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이제 건강보험료죠. 건강보험료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분들은 우리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그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안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뭐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또는 이자 배당 분배금을 통해서 급여 이외에 2천만 원이 초과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죠? 7.09%를 내가 별도로 더 냈는데 장기 요양보험 요율을 적용시키게 되면 약 8% 정도를 더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급여 이외에 금융소득이 5천만 원 정도가 더 나왔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2천만 원 초과분만 적용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럼 3천만 원에 8%, 240만 원을 더 내시면 되는데 지역가입자는 조금 다릅니다. 이자 배당 분배금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한 5천만 원 정도 나왔다. 그러면 2천만 원 초과 금액이 아니고 전체 금액 5천만 원에 8%, 400만 원을 추가로 낸다는 점이 직장가입자와 다른 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지역가입자분들은 1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만 나와도 건보료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부양자 자격 취소 요건도 있죠. 직전연도 연간소득 기준으로 세전으로입니다. 2천만 원 초과됐을 때 이 2천만 원 안에는 뭐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뿐만 아니고 우리 그 국민연금이라든가 뭐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고 있는 사적연금, 우리 연금펀드에서 연금 받을 때, 퇴직연금에서 연금 받을 때, 개인형 IRP에서 수령하는 연금은 아직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별도로 2천만 원이 되지 않더라도 재산세 가표, 우리 보통 주택, 아파트 기준이죠. 5억 4천에서 9억 정도 안에, 그러니까 시가로 한 15억 이내의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1천만 원 정도만 초과돼도 그다음 피부양자 자격이 취소되니까 요거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나는 고가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재산세 가표가 9억 이상, 시가로 한 20억 이상의 아파트를 한 채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금융소득이 한 푼도 없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이 자동 박탈되는 점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최근에 우리 뜨거운 국장시장의 대표 ETF에 대해서, 특히 월배당 ETF에 대해서 한번 배당 성장이 좋은지, 커버드 콜이 좋은지, 고배당주가 좋은지 알아보는 영상으로 꾸몄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 이러한 영상 컨텐츠를 계속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든가 또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